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여러분은 태블릿을 고를 때 어떤 걸 먼저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같은 가격대 제품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나은 성능과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보겠죠. 그걸 우리가 보통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이 가격이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성능을 생각하면 꽤 괜찮은 수준인 가성비 플래그십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태블릿이에요.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요가탭 플러스는 레노버 요가패드 프로의 한국 정발판이에요. 중국 내수용을 구매하면 60만 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지만 글로벌룸 설치가 번거롭고 설치 실패 시 벽돌 위험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주더라도 정발판을 추천해요. 성공하더라도 짜잘한 호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발가는 79만 9천 원인데 최근에는 쿠팡에서 74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만 보면 싼 건 아닌데 싶을 수도 있지만 성능과 구성을 보면 가성비가 넘칩니다. 특히 삼성이나 애플은 전용 키보드, 스탠드 전부 별매인데 이 제품은 기본 구성품에 키보드랑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게다가 애플 키보드는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는 따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AS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레노버는 노트북 외장하드 쪽에서 이미 익숙한 브랜드고 국내 현장 서비스도 있어서 중국 브랜드 중에선 AS가 잘 갖춰진 편이에요. 보안 업데이트도 2029년까지 지원될 예정이고 안드로이드도 16까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컬러는 틸그린과 베이지 두 가지가 있고 베이지색에 눈길이 먼저 가긴 하는데요. 키보드랑 거치대 뒷면이 가죽 재질이라서 태블릿은 매일 쓰는 물건이고 가방에 넣고 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흰색은 좀 부담스러운 느낌? 그래서 저는 틸그린을 골랐는데 실내에서는 약간 용달블루 느낌이 없진 않은데요. 무광의 옆면 마감이 괜찮아서 세련된 느낌도 있어요. 빛을 받았을 땐 은근 예쁘고요. 키보드 색감이 조금 아쉽지만 어차피 따로 산 게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카메라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요. 전면, 후면 모두 1300만 화소로 화상회의나 간단한 촬영에는 충분한 수준이라 괜찮은데 카메라 섬이 넓게 자리를 잡고 있고 표면 소재가 거울처럼 반사되는 재질이라 전체적인 인상이 깔끔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가로로 끝에서 끝까지 높이가 일정해서 책상 위에 뒀을 때 들썩이거나 불안정한 느낌은 없어서 그건 괜찮았어요. 근데 디자인이 뭔가 애매합니다. 후면 디자인은 베이지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성능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웬만한 고사양 게임은 잘 돌아갈 정도로 스펙은 충분합니다. 스냅드래곤 8gen3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건 안드로이드 태블릿 기준으로 거의 최고급 칩셋이 탑재되어 있죠. 싱글코어 점수는 2000점대, 멀티코어 점수는 6000점대 중후반으로 비슷한 가격대의 갤럭시 S10 FE 플러스보다 거의 2배 이상 성능 차이가 나요. 3D 마크 점수도 게이밍 전용으로 알려진 Y700 시리즈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영상 스트리밍 앱들도 문제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원신이나 젤레스존 제로 같은 고사양 게임도 쾌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메모리는 16GB로 AI 기능 등을 소화하는 데 충분하고 저장 공간은 256GB로 넉넉한 편이지만 갤럭시 탭처럼 마이크로 SD 확장이 안 되는 점은 영상 편집이나 대용량 파일을 쓰시는 분들에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는 1200mAh로 충전은 45W 고속 충전이 지원되는데 이 정도면 플래그십 스펙으로 할 거 했다 정도 아닌가요? 디스플레이에서 아쉬운 점을 꼽자면 OLED가 아닌 LCD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 한 가지 빼고는 전부 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OLED가 색 표현이나 명암비에서 강점이 있는 건 맞지만 LCD도 장점이 있거든요. 번인 걱정이 없고 백라이트 전체가 빛나기 때문에 고휘도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사용이 많거나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LCD가 더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영상 퀄리티를 실제로 봤을 때 명암비는 OLED보다 조금 낮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색감이 뚜렷한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볼 때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퓨어사이트 프로 패널을 사용하고 돌비 비전, 영화관 수준의 DCI P3 100% 색재현율을 지원하는데 사실 이 정도 스펙은 100만 원이 넘는 플래그십 모델에서만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화면 크기는 12.7인치, 해상도는 2944에 1840, 비율은 16:10, 주사율은 144Hz인데요. 태블릿 고수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2인치 이상의 태블릿은 가로로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16:10 비율이 영상을 보거나 게임할 때 화면 낭비가 적어서 선호도가 높아요. 특히 고사양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144Hz 주사율은 정말 체감이 큰 스펙이에요. 요즘 나오는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상위 모델들도 대부분 120Hz가 다거든요. 실제로 레이싱 같은 고사양 게임을 해봤는데 화면이 큰데도 버벅이는 게 없어서 주사율이 낮은 기기에 비해서 몰입이 더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게임할 맛이 납니다.
뒤에서 설명해드릴 필기감도 좋았습니다. 밝기는 최대 900니트를 지원하고 반사방지 코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실내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야외에서는 체감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보통 반사를 줄이려고 필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필기감도 달라지고 화면이 뿌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방지 처리가 돼 있는 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스펙을 OLED로 넣었다면 가격이 훨씬 더 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기엔 지금처럼 개선된 LCD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오래 쓰는 게 더 이득일지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구성품에 펜과 키보드 거치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펜부터 말씀드리면 태블릿 상단에 자석으로 부착되면서 무선 충전과 페어링이 동시에 가능하고 한 번 충전하면 약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업무나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올려놔도 배터리 걱정은 없어요. 특이한 점은 필기 사운드와 진동 피드백인데요. 볼펜, 연필, 만년필 등으로 모드를 바꾸면 소리와 진동으로 필기감을 살짝 다르게 연출해줍니다. 물리적으로 필기감이 완전히 바뀌진 않지만 기분상으로 뭔가 글을 쓰는 느낌이 나요. 애플 펜슬과 S펜을 모두 써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애플 펜슬은 뭔가 매끄러운 느낌이고 S펜은 가벼우면서 안정적인 느낌이라면 이건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다만 무게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애플에 좀 더 가까운 정도? 다만 메탈 느낌으로 세련된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펜 표면이 조금 미끄러워서 지우개의 전환 같은 제스처가 불편한 건 좀 아쉬웠습니다. AI 기능도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데요. 레노버 전용 AI 비서인 레노버 AI 나우가 베타 버전으로 추후 한글 지원 예정이고 구글 제미나이와 레노버판 서클 투 서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기본 설치 앱 중 클립 스튜디오 같은 드로잉 앱도 매끄럽게 잘 작동하고 마이스크립트 칼큘레이터로 수학 계산도 할 수 있어요. 특히 합숙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 메모 앱이나 네버 같은 앱으로 PDF 필기를 할 수 있는데요. PDF에서 장수가 많으면 불러오거나 페이지 전환이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매끄럽게 잘 넘어가서 좋았어요. 킥스탠드 커버는 130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영상 볼 때나 PC 모드 사용 시 편리했고 키보드는 포코핀 탈착식인데 붙일 때 느낌이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아서 좋았습니다. 키감은 무난하지만 입력 딜레이가 거의 없고 트랙패드 반응도 레노버 노트북과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서피스처럼 완전 PC용으로 사용하긴 어렵지만 약속 전에 카페에서 가볍게 문서 작업하거나 웹서핑하기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또 의외로 좋았던 건 스피커였는데요. 요즘 대부분 이어폰을 많이 쓰긴 하지만 영상 콘텐츠에 따라서 스피커로 들었을 때 몰입감이 훨씬 오는 콘텐츠가 있죠. 그리고 여럿이 함께 볼 땐 이어폰이 오히려 불편하고요. 이 제품에는 하만카돈 튜닝 스피커가 6개나 들어가 있어요. 우퍼 4개와 트위터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합니다. 소리를 직접 들어봤을 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공간감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음은 딱딱한 저음이 아니라 살짝 퍼지듯이 울리는 묵직한 소리가 났고 고음도 조금 더 가벼우면서 구름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살짝 거짓말 못해서 뮤지컬 공연장에서 듣는 그런 느낌?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태 들어본 태블릿 스피커 중에서는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가성비 태블릿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샤오미와 레노버죠. 샤오미가 가성비 중에 가에 집중한 느낌이라면 레노버는 성에에 집중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제품은 플래그십 스펙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성비 플래그십이라는 수식어가 딱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생태계나 심플한 디자인이 끌리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이 괜찮은 선택이고 성능 위주로 고려하고 계신다면 현 시점 가장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요가탭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